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K자형 회복은 정말 회복인가?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2021년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저도 역시 2021년 경제전망 책을 통해서 2021년은 2020년이라는 대혼돈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이탈점이다, 회복되는 해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물론 그 회복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모두가 공평하게 동감할 수 있는 회복은 아니다. 모두가 그 경제 회복을 체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면에서 K자형 회복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에 이 K자형 회복은 회복인가 라는 이 주제로 칼럼을 메일로 발송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그 주제는 그 편집자의 의도대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 칼럼 게재일은 1월 21일, 오늘 이 영상이 발표되는 시점하고 똑같죠.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 빅픽처라는 신문 한 면, 오피니언란 한 면을 이제 꽉 채우는 그런 칼럼을 발표할 텐데, 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그 칼럼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번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페이지를 본 유튜브 영상 그 설명란에 URL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인플루언서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더 많이 교감하시면 어떨까. 여기에 많은 질문도 확인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드려야 될 자료들을 또 인플루언서 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칼럼도 제가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확인하시고 또 검색하시느라고 별도의 이제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이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 내용으로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복세가 진전되고는 있으나 누군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누군가는 계단을 통해 내려간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그리고 세계 각국은 다 마찬가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도입했고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재정정책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적극적으로 단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4차 추경이 2020년에 있었죠.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헬리콥터 머니가 뿌려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돈의 가치가 현격한 속도로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빠르게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 경제는 마이너스 1.1%로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자산 가치는 오히려 3.1%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이 소득의 증가 속도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근래 들어 단 한 번도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상승세를 압도한 적이 없었어요. 자산 가치가 더 높게 늘상 상승하는 것이라고 추이가 그려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돈의 가치가 현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크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소득이 없어도 고자산가들은 많은 자산에 의존해서 높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가져가지만, 특히 코로나19의 충격 이후 더 그러했지만 정말 성실히 일하는 근로소득자, 특히 임시 일용 근로자들은 소득이 전부인데 그 소득조차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K자형 회복, 양극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특히 제 집값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으로 개편됐습니다. 이름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2019년 12월 달 부동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그리고 2020년 12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간의 상승률을 보니까 약 1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이렇게 높게 형성되면서 집을 보유한 자는 뚜렷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가져간 것이죠. 그 밖에 주식이라는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많은 투자자들, 특히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갖고 있던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특히 세입자 여러분들은 크게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 주변에 전세 매물이 없어요.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전세 공급 부족, 전세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되죠. 전세 가격마저도 같은 기간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10%를 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이 없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세입자로서 전세 자금을 마련해 왔는데 소득도 줄고 있는데 그 전세금 마련하느라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자산가 그리고 소득이 줄 리 없는 고소득층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임시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전통기업들은 오히려 내려오고 있구나. 자산이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2021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실제 투자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위로 올라가는 계층일까?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층일까? 라는 것을 심도 높게 고민해 봐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았어요. 그러면 나는 2천만 원, 3천만 원만큼 부자 된 건가? 그동안 자산 가치는 더 높게 형성되어서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소득에만 기초해서 더 가난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 갭도 등장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원래부터 진전되고 있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가속화됩니다. 어쩌면 2020년에는 잊지 못할 일들, 2030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2020년에, 2021년에 앞당겨져서 나타납니다. 비대면 면접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원격 수업은 웬 말인가? 이런 수많은 우리가 재택근무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도산할 줄 알았어요. 많은 전통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단행하면 기업이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시행해 보는 거죠. 원격 수업을 이행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2030년, 40년에 있을 법한 일들이 앞당겨져서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가 된다. 현재가 된 미래죠.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 기업들은 굉장한 기회를 가져갑니다. 특히 이 디지털 전환의 여러 가지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한 가지 물결을 제가 언택트라고 표현을 여러 번 했었죠. 언택트 서비스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홈 이코노미가 등장하면서 삼시세끼 가족들이 같이 집안에 머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온라인 쇼핑에 대한 니즈가 커지죠. 원래부터 온라인 쇼핑의 증가 속도는 뭐 15에서 2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온라인 쇼핑은 꾸준히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월보다 2019년 1월보다 2020년 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 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래 늘다가 코로나19 이후에 그 증가세가 더 가파라졌죠. 더 높은 증가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정말 재미있게도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산을 해서 칼럼에 썼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도소매 판매액이 2019년보다 2020년에 늘었어요. 도소매 판매액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늘었어요. 다만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늘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쇼핑의 경우 현격한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소매 판매액의 감소가 아니라 도소매 판매액은 늘었지만 모두 다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뿐이고 오프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줄었다. 이 오프라인 쇼핑의 주요 업종이 뭡니까?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의 일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충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디지털 기업들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 가만히 있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냥 전통에 머무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했다. 중소기업들은 오늘 내일을 걱정하죠. 오늘 내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위기 상황에. 오늘 내일을 걱정하는데 먼 미래를 그려보면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행해 볼까?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하에 걸맞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볼까에 대한 고민을 할 여지가 없죠.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임차료 못 내서, 지금 매출 가지고 임차료 못 내서 힘든데 어떻게 언택 서비스로의 전환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냐 이거죠. 먼 미래를 어떻게 그림 그리냐 이거죠. 오늘 내일이 바쁜데 오늘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K자형 회복이 진전되고 있다. 마지막, 고용 충격도 모두의 것이 아니다. 고용 충격마저도 모두가 고용 충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취업자가 감소했을지 몰라도 사실 그들을 나눠보면 이 종사상지별로 많이 나누면 조금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종사상지별로 잠깐 여러분 경할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종사상지별로 이 취업자 우리 약 2,600~700만 명에 해당되는 취업자를 구분해 보면 한쪽이 임금 근로자, 봉급 생활자예요. 그리고 또 한쪽이 비임금 근로자예요. 근데 임금 근로자를 뭘로 구분하냐? 상용 근로자냐? 주로 1년 이상 계약자. 상용 근로자냐? 일용 근로자냐? 임시 근로자냐? 이렇게 나눕니다. 아시겠죠?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 이들이 임금 근로자예요. 그리고 이 비임금 근로자 이들을 또 나누는데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는 사람, 고용주. 그리고 자기 혼자 자영업하는 사람을 자영자.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 여기까지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통계청 기준에서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더해서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근데 상용 근로자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물론 증가 속도는 둔화됐어요. 증가 속도는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명에서 2,100만, 2,200만 이런 식으로 증가 속도는 둔화될지 몰라도 어쨌든 증가했어요. 이게 플러스니까. 상용 근로자는 줄지 않았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줄었죠. 그 감소폭도 더 확대됐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셧다운을 이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거의 직격탄이 났고 제가 여러분께 상용부동산 시장 전망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1년 그때만 해도 아마 2020년 말이었는데 아직 자영업자 위기가 본격화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특히 그 자영업자 위기가 가장 심각한 시점이 2020년 1년 한 3, 4월 달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임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영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임차 계약 기간이 하나하나 종료되면서 폐업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그게 공실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창업 의지는 그만큼 없으니까. 근데 3, 4월쯤 되면 정말 많은 폐업자들이 집중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데이터인데 2021년 1분기의 경우 더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창업 의지는 약화되는데 폐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니까 자영업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죠. 약 500~600만 명에 해당되는 이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의 충격은 임시 일용 근로자의 충격이다라고 거의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임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 노무자라든가 여러 계층들 그 해당 구체적인 그 정의는 제가 몇 번 고용편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충격을 경험한 임시 일용 근로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다. 자, 그럼 이 구조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취업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상용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고용 시장이 개선됐네라고 평가할까 봐 그게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K자형 회복이 진정된다. 이 K자형 회복은 진정한 의미의 회복인가? 모두가 느끼는 회복인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작용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월급 줄어든 계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공사 직장인 여러분, 또 안정적인 대기업의 안정적인 소득을 영위하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중심으로 정말 경제 충격이 작용했습니까? 경제 충격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 자유의 충격, 여행의 충격 아닙니까? 관계의 충격 아닙니까? 소득이 준 적이 없는데 경제적 충격은 경험한 적이 없으신 거죠. 사실 오히려 소득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교통비가 줄죠. 또 아이 양육비가 줄죠. 엄마 아빠가 집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외식하고 약속 갖고 하면서 쓰던 그 돈이 이제 삼시세끼 집안에서 해결하니까 역시 소비 지출액이 줄죠. 이런 면에서 전체 실질적인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이 줄었다기보다는 실질 소득은 늘어난 계층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경제적 충격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그게 바로 K자형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나 또 기준금리 인하와 또 여러 가지 추경이라든가 인프라 정책, 재정 정책 모두 다 규모의 정책이었는데 지금까지는 규모의 정책이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타겟, 표적이 명확한 타겟티드 팔러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제 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정책이죠. 집값 정책. 근데 전셋값 정책이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집값 정책이라는 얘기는 실거주자, 그러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는 잠재적 구매자죠. 그들의 주거 안정이 우선입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한들 나는 영원히 임차인에 머물러야만 한다. 나는 전셋집 아니면 살 만한 거주지가 없다라고 하는 전셋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주거 불안의 대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집값 정책이 아니라 전셋값 정책이어야 된다.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다주택자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줘서라도 집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해서라도 전세 공급을 더 늘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역발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라 지금 누가 정말 이 정책의 타겟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성공적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디지털 전환이 무엇인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비 지원해주고 컴퓨터 지원해주면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뭐 온라인 언택트 플랫폼 지원해주면 그러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합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 지원해주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통계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기업을 경영해야 될까? 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서민 경제는 서민에게 물어야, 서민에게 물어봐라. 저도 역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쩌면 글자를 가지고 경제를 판단하고 있는 풋내기 연구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상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은 실제 그 서민의 애로와 필요를 느낄 수가 없어요. 좀 서민 정책은, 서민 경제 부양책은 조금 더 서민을 자문위원으로 위축해서 서민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뭐가 정말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정말 맞춤화된 그런 정책들을 단행할 때 우리가 이 K자형 회복이라는 불명예 없이 이 K자형 회복이 아닌 모두가 느끼는 그런 회복을 실감하는 2021년이 되지 않을까, 자그마한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